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온 반면교사TV의 알렉쌤 상준쌤입니다. 통합사회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개학이 다시 한 차례 더 연기가 되면서 오늘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고 4월 20일경에 순차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여 개학을 진행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EBS 클래스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인터넷 도구를 사용해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전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학생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행복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공부할 단원이 행복의 의미와 기준, 첫 번째 단원의 두 번째 작은 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포트폴리오와 신문 읽기 두 가지가 있는데 포트폴리오에도 두 가지의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두 가지가 섞여서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정정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수행평가 포트폴리오는 물론 이제 그 수행평가가 나중에 이제 변화되거나 바뀌어서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털린은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행복이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역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30여 개의 국가를 연구해 보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의 행복도가 오히려 높고 프랑스와 미국의 행복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소득이나 경제적인 부가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스털린의 역설에 관한 반론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이론에 대입해서 비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해주는 그렇게 해서 논술하는 그런 과제가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과제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경제적 이익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환경 보전을 중시할 거냐 이런 것들이 대립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제시문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반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앞으로 이제 개설될 밴드 그리고 EBS의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진행할 부분은요.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소개를 하는 요즘에 맛보기 강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네, 그 행복의 기준은 누구나 인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근데 기준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지역에 따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건조 지역에서는 생존의 필수적인 식수가 확보가 되면 행복할 것이고요. 가난한 지역에서는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할 것이고 분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평화, 정치적인 평화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교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종교 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살펴보면 선사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원시시대 때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 될 것이고 중세시대 때는 신의 시대죠. 그래서 신의 은총을 받는 것,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식민지 시대에는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그런 욕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실현과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굉장히 주관적이 될 것이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행복감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한 행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양과 서양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동양의 행복론 얘기하고 있는데 동양의 행복론은 무엇일까요? 크게 우리가 동양의 3대 사상,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도교가 되겠죠. 도교, 불교, 유교 이런 걸 여러분 떠올릴 거예요, 머릿속으로. 도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세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루긴 힘들겠지만 도교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흐름, 자연의 본성에 따르는 순응하는 삶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설파를 하죠. 노자와 장자의 철학을 나중에 배워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교. 불교는 석가모니, 석가종족의 깨달은 자라는 뜻인데요.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살펴보면 해탈, 깨달음을 얻는 거죠. 열반에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것을, 나에 집착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어떤 해탈의 경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이게 행복이죠. 그러면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사후세계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라고 하진 않고 유교는 사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그런 본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하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인이라는 게 어진 마음, 선한 마음, 뭐라고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는 것, 인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행복론이 되겠습니다.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배워본 사람들도 있어요. 율리아 사상에서 서양의 행복론은 그렇죠. 서양의 행복론 지금 뭐 화면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의 제논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6세기경의 학자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면서 행복론을 설파하죠.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런 덕의 실현. 그러니까 덕이라는 건 결국 나를 이성으로 잘 조절하면서 나아가서 스스로가 덕의 함양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이 도달된다라고 보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는 뭐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리는 시대인데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고 전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말이죠. 그때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철학자가 등장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창시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데 쾌락주의라고 하죠. 쾌락주의. 근데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하면 막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사는 것이 쾌락주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피하는 것. 그래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고통을 피하는 것.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고통을 피하는 거죠? 육체의 고통이 없고, 그죠? 육체도 없어야 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평온한 삶이다. 그래서 아타락시아,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평온한 삶을 추구했다는 거죠. 나중에, 제논이 얘기했던 스토아파에서도 이런, 평안한 삶, 부동심,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삶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해지는 거죠. 스토아파의 제논이랑 에피쿠로스 학파의 에피쿠로스랑 비슷해지는데 결국은 그 쾌락주의의 목표는 고통을 피하는 거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영어로 나와 있네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고 죽고 나면 느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죠. 최초의 유물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유물론자는 데모크리토스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유물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아파의 제논 같은 경우에 창시자죠. 왜 이 제논을 스토아파라고 부르느냐? 스토아파가 원래 스토아란 뜻이 그 그리스 고대 긴 회랑, 긴 복도를 스토아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어떤 질서를 강조한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이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방금 얘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원의 철학자라고 불려요. 에피쿠로스는 정원의 철학자라 그래서 넓은 정원에서 자유롭게 산책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스토아파는 정령, 이 충동이나 감정에 매이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것.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평정심에 도달하는 것을 아타락시아라고 하지 않고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죠. 여기서 아파테이아는 그리스어원으로 아는 분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파테이아는 파토스, 감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성적으로 통제되어진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중세는 뭐 말 그대로 기독교 국가들 중세 시대는 종교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의 시대. 그래서 신앙을 중시하다 보니까 신앙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삶을 이제 개인의 삶을 알아보는 그런 삶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대 시대에는요, 의무론자 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내 내면에 내재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만족하면서 사는 삶,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도덕 법칙에 따르는 삶이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론은 방금 이제 동기론, 동기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론자라고 할 수 있는 공리주의자들, 벤담, 양적 공리주의, 그 다음에 질적 공리주의 제자죠. 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도 보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영향을 받아서 쾌락주의, 쾌락의 추구가 이제 삶의 목적인데 이 쾌락주의는 개인의 쾌락이 아니라 전체 사회, 전체 집단의 쾌락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죠? 다수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수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와 이 공리주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행복의 철학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건 최고의 목표, 최고의 좋은 것 이런 거죠.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만이 특별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신적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이성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이성적 활동에 알맞은 행동의 규범, 즉 덕을 가지고 있어서 덕을 수행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고 따라서 선이란 덕과 일치하는 거다. 그래서 덕윤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이성을 아주 잘 실현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아들인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썼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그 행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뭐 돈으로 아니면 다른 성공으로 유익되는 게 아니죠. 돈과 성공 이걸 이룬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예전에 그 미국의 대학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이거를 행복한 목적으로 생각한 사람과 그냥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안정감 이런 걸 행복으로 생각했던 사람을 수년간 관찰해서 살펴본 결과 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더 행복하다는 거죠. 이 목적, 거대한 목적, 성공, 돈 이런 거대한 목적을 통해서 나가는 행복은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았을 때 좌절감도 큰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삶, 그 에피쿠로스도 지금 당장의 쾌락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쾌락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 돈이라든지 뭐 성공이라든지 이런 성공도 물론 뭐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런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신적인 가치만 추구한다고 해서 정말 뭐 아무것도 없고 기본적인 삶이 영위가 안 되고 의식적 해결이 안 된다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 삶의 조화 그리고 의미 있는 목표가 있는 삶이 행복하다.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만족감, 주관적인 만족감이 다 다르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여건도 이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